지구는 따뜻하면서 대기와 물이 있어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행성입니다.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지만 그 평온함은 우주로부터 온 저승사자에게 언제 뺏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룡은 불행하게도 우주로부터의 방문객을 만나는 바람에 실제 그런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공룡 멸종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 공룡이 최후의 날에 본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생대. 2억 5,200만 년 전에 연구자들이 중생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에서는 마침 페름기의 대량 멸종이라고 불리는 지구 전체에 이르는 대참사가 일어난 참이었습니다. 이 생물권 최대의 재난으로 인해 해생 생물종의 81%, 육생 척추동물종의 70%가 멸종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름기 대멸종 이후 지구는 우주에서는 꽤 아늑한 곳이 되었고 그 상태가 약 2억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지구에서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초대륙 판게아가 로라시아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후에 그 두 대륙은 우리에게 익숙한 대륙으로 나뉘었고 그 윤곽은 현재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당시 지구는 매우 온난했고 극지방조차도 얼음이 없었습니다. 온난한 기후 덕분에 대륙은 말 그대로 녹음이 우거지고 수풀 속이나 물가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동물이 넘쳐났습니다. 약 6,600만 년 전인 중생대 말기에는 이미 포유류가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었고 영장류와 유제류, 진정식충류, 그리고 육식동물이 등장했습니다. 뱀은 돌 위에서 햇볕을 쬐었고 백악기 시대에 활짝 핀 꽃나무 주위로는 곤충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륙에서 가장 인기 셀럽은 물론 다른 생물입니다. 하늘에는 케찰코아틀루스 같은 익룡이 춤을 추고 바다는 모사사우루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17m 길이의 아름다운 생물이지만 따뜻한 바다에서는 절대 만나고 싶은 존재는 아닙니다. 육상에는 많은 공룡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종의 공룡들이 다양한 행동 전략으로 다른 모든 생물을 지배하면서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소철과 양치류가 우거진 곳에서 넉넉한 식물을 대량으로 먹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이 안킬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그리고 하드로사우루스였습니다. 당시 압도적인 포식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 역시 배부르게 실컷 먹으면서 몸 길이 12m, 몸의 높이는 3.5m까지 성장했습니다. 우주가 가져온 위기. 그것은 봄, 아마도 4월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하며 쾌적한 환경 아래에서 공룡에 의한 지배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이미 길이 10km의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면서 즐거운 파티를 회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약 60도라는 매우 경사가 심한 각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극도의 고온까지 달궈졌고 덕분에 눈부실 만큼 밝은 빛으로 지구상 생물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알라모사우루스 무리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현재 텍사스 근처를 서성였지만 싱싱한 풀도 잊은 채 밝은 섬광에 이끌려 긴 목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알을 낳던 암컷조차도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북단을 향해 날아가는 이상한 불덩어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유카탄 반도에서 백악기와 팔레오기 사이의 대량 멸종을 설명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대멸종으로 사라진 것은 공룡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육생 척추동물과의 18%, 해양동물과의 16%가 생물권에서 사라졌고 모든 해양동물의 90% 이상, 그리고 육상의 모든 척추동물의 70%가 멸종했습니다. 이 대량 멸종은 중생대와 신생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대멸종의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초신성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설과 북극과 남극의 위치가 뒤바뀌는 지자기 역전이 원인이라는 설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루이스 에버레즈와 월터 에버레즈 부자가 뉴질랜드, 이탈리아, 덴마크의 육지를 덮고 있는 얇은 점토층을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으로 고농도인 이리듐을 발견했습니다. 이 금속은 지구 밖에서 기원한 것으로, 즉
소행성과 함께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1980년에 연구자들은 논문을 발표하여 공룡을 멸종시켰을지도 모르는 소행성의 크기까지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그와 비슷한 크기의 크레이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칙술루브. 그것보다는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가 발견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알바레즈 부자의 연구가 발표되기 2년 전에 지구 물리학자 안토니오 카마르고와 글렌 펜필드가 멕시코 국영 석유 기업 펜맥스를 위해 멕시코만의 항공 자기 측량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유카탄 반도 북쪽에서 지름 180km의 얕은 사과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크레이터의 흔적은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0년 전에 로버트 볼터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지만 페맥스의 경영방침 때문에 그의 발견은 학계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81년에 이러한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은 이것이 수수께끼의 정답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자들은 이 가설을 발표하고 지구상의 거대한 크레이터인 칙술루브를 남긴 소행성이 공룡 멸종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룡 자신은 그 최후의 날에 무엇을 본 것일까요? 대폭발.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공룡들은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속 72,000km로 이동하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자 낙원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지름 10km의 소행성은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충돌이 일어난 곳은 멕시코만 수심 650m 해역으로 충돌로 인해 수톤의 물이 순식간에 증발했고 모사사우루스와 물고기, 거북이 등 이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전부 휩쓸려 버렸습니다. 위력 7,200만 메가톤의 폭발은 주위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폭발은 가장 강력한 인공 핵폭발의 120만 배의 위력이었어요. 1000km 떨어진 곳에 있던 알라모사우루스 무리는 불타는 돔이 수평선상에서 급격하게 커져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의 공은 태양의 55배 크기로 보였어요. 알라모사우루스는 자신들이 바비큐 그릴 위의 스테이크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거리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니까요. 충돌 후. 충돌 직후 접촉 지점에서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여 규모 1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류가 기록한 것 중 가장 강한 지진은 1960년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9.5의 지진인데 그보다 더 큰 지진인 것입니다. 충격파는 10분 후 노스다코타주에 도달했는데 그곳은 소행성이 낙하한 지점에서 3,000km 떨어진 곳으로 아름다운 계곡의 강변에는 익룡과 그 밖의 많은 동물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부진동, 즉 높이 10m에서 100m의 파도가 강물 속에서 발생해서 계곡을 덮고 그로 인해 모든 생물이 부서진 암석 밑에 묻혀 이 생물들의 서식지 전체가 역사를 위해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고생물 발굴 현장 타니스로 유명해졌고 여기서 학자들은 고대 생물의 마지막 몇 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출물, 바람, 쓰나미. 충돌 장소에서는 대량의 열이 순식간에 방출되어 해저에서 녹아버린 바위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수천 세제곱미터의 물질이 증발했고 녹아내린 후 굳은 곳은 지구상에서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크레이터를 형성했습니다. 녹은 암석의 일부는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몇 분 후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살아남아있던 알라모사우루스의 파편을 튀기고 태평양 연안 상공을 날던 케찰코아틀루스의 가죽 날개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바로 파괴되지 않은 것들은 시속 1000km에 달하는 바람이 모두 해치워버렸습니다. 연안부에는 높이 300m의 쓰나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육생 공룡이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기온은 300도에 달해 탁 트인 곳에 있던 대형 동물에게 살아남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소형의 생물들은 땅속으로 숨어들었고 대형 동물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조금이라도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몽골에서도 동굴에 숨어있는 카로노사우루스의 작은 무리만이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일련의 지진이 지구 전체에서 화산 폭발을 일으켰고 하늘에서는 암석과 흙, 화산재가 쏟아져 내렸으며 하늘 자체는 분진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정말 좋겠어요. 소행성 하나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같은 해에 그 동생뻘의 소행성이 충돌로 대서양 해저에 나디르라는 크레이터를 남겼는데요. 그것은 2022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소행성은 길이는 겨우 400m로 작은 것이었지만, 이 소행성 때문에 지구에 서식하던 생물들은 점점 고통스러워졌고 살아남을 기회는 더 낮아졌습니다. 하늘이 맑아진 것은 그로부터 몇 달 후, 어쩌면 몇 년 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구에는 무성한 식물도 없고 공룡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생물들을 위한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에 어느 날 인간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디어 도구를 사용하고 개를 길들이고 유튜브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저희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 채널에서 만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에겐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언제나처럼 여러분과 잠시 작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